어, 품성이라는 단어가 제 삶에 다가왔을 때가 2019년도 이창균 대표님을 만났을 때였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제가 품성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이창균 대표님이 품성에 대해서 저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저에게는 어떻게 와닿았냐면, 저는 성장에 대한 관심도 많고 성숙해지고 싶고 또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성공, 성장, 성숙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품성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또 대가 지불도 하고 보상이 따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절제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해 보면 그렇게 그닥 잘했던 생각은 없는데, 그렇다고 또 아예 없지는 않았더라고요. 준비하다 보니. 그래서 조금 그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항상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썼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고, 제 이름이 이성임이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성은 성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선한 영향력의 임무를 다하는 코치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사명이기도 하고 저의 인생과 목적, 가치를 이루는데 이제 코치와 강의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제가 살아가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왜 사는지, 가치 추구에 대한 바탕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품성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알고, 나의 또 핵심 가치를 잘 알고, 그것을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 이 품성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무원 생활을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뜻한 바가 있어서 저는 명상 지도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나름대로 저는 굉장히 보람되고, 다른 사람들 돕는 일을 했었고, 혼을 살리는 일을 했었고, 또 이렇게 영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진정 어떤 하나님을 만나거나 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저의 삶에서 허전하고 공허하고 이렇게 되었 때가 있었어요. 돌아보니까 저는 가치 추구는 했는데 저희 품성이 바르게 다 완벽하게 되어지진 않았다라는 걸 알았고요. 그것이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한 20년 동안에 저희 삶에서 있어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20대에요. 몸을 수련하기 위해서 간전호흡도 했었고 명상 지도자 생활을 해 왔었어요. 지금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 나름 제가 명상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사범 생활을 하고, 음, 그리고 이제 진급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상담해 주면서, 음, 원리를 사람들한테 알려줄 때 저는 절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는데 지나고 보니 이 절제는 어떤 의미였을까? 이 품성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창균 대표님으로부터 품성 독서 경영 전문가 과정을 했었고요. 올해 이제 프로 과정까지 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은 이겁니다. 품성을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저의 삶의 어떤 밑바닥에 기본이 되어졌었고요. 배우면서 이것을 살아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대표님은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것들에 12가지 품성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인생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과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무엇이었다면, what이었다면, Y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는 가치 추구를 해왔고,
하우죠. 하우는 삶의 목적에 제가 굉장히 니즈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 목적과 방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것을 품성으로 가져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 성장하고 싶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저의 가치 추구였다면 지금에 와서는 다른 품성을 갖고 그것이 저 삶에서 이렇게 훈련되어지는 과정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품성에 대한 부분은 그 현재 우리가 삶에서 열매를 맺는 이렇게 좋은 평판을 받고 성장을 하고 어떤 삶의 의미를 누리고 자유를 얻는 것 이런 것이 그 뿌리에는 이런 품성의 뿌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뿌리가 튼튼하지 않다면 저 열매는 나무로부터 얻을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품성이 기초가 되어지는 삶을 해야겠다라는 선택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품성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옳은 일을 해내는 내적인 역량이라고 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말도 저에게는 많이 와 닿았어요. 그래요, 맞아요. 내적인 역량이 필요한 거였어요. 근데 그 내적인 역량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어떻게 내가 삶으로 가져와야 되는지를 이제 그것을 좀 나눌 텐데요. 12가지 품성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이제 핵심 품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12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12가지를 다 살아내는데 부족하고 거기에서도 가장 부족한 부분이 절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절제를 제가 오늘 들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절제에 대해서 더 깊이 저를 바라보고 싶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절제는 바로 이런 거라고 해요. 저의 마음을 끌었던 것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을 제한한다 라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절제하면 그냥 힘든 거구나. 내가 해낼 수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에서 내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거구나. 그거의 한 발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절제가 그냥 힘들거나 나하고는 관계 없거나 내가 이루기 힘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나가가려면 제가 꼭 갖고 싶은 거, 취하고 싶은 거, 살아가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핵심 개념을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최고의 성과를 위해서 단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핵심 개념을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사실 쉬우면서도 때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은 수순위로 밀리고 좀 어떻게 되나요? 선택을 하면 나머지는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한 것은 대가지불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묵상하게 됐어요. 음, 분주함이 삶을 앗아간다라는 이것이 바로 질병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단순해지고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의 절제의 개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원싱이라는 책을 보면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바로 그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제쳐두고 딱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그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할 수 있는 것을 10가지에서 3가지로 줄이기 시작했고요. 그 3가지에서도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핵심 개념 2번째는 견디는 거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인내일 수도 있는데
절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 견디는 것이 절제 한 부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견디지 않으면 이 절제를 이뤄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위대한 성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견디는 것이다. 그 두 번째 핵심이었고요. 세 번째는 우선 그 두 번째 이것을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때로는 견딘다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사람들은 때로는 낙담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갈 수 있으려면은 절제 힘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견디다 보면 이것이 나한테 가져다 주는 최고의 성과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절제라는 개념이 자기 관리다라는 거였어요. 시간의 관리, 재정의 관리, 물질의 관리였어요. 그래서 제 삶에서도 이것을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이따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핵심 개념은 절제는 좋은 습관을 키우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아까 세 번째 나왔던 자기 관리와 연결이 되는데요. 자기 관리와 연결이 되려면 먼저 좋은 습관을 나에게 장착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내가 핵심 습관을 바꾸는 거였어요.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는 것, 운동 이런 것도 포함이 되잖아요. 제가 아침마다 팔굽혀펴기를 70개, 지금 80개씩 하거든요. 습관의 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습관에서부터 자신을 정리정돈하고 주변 환경을 바꾸면서 하는 힘, 그리고 몰입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절제에서 필요한 내용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품성을 다듬어가는 경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제에 필요한 책을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절제는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과 보존에도 좋은 최고의 약이다라고 하고 있네요. 찰스 스파전. 네, 이분이 예방과 보존에 좋은 최고의 약이라면 사실은 건강을 잃고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과 보존에 더 힘을 써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에 집중할 수 있다라면 이것이야말로 절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했던 절제 영역을 생각을 했습니다. 저한테 우수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취약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좀 이렇게 절제가 잘 되어지는지, 그런데 나는 이것이 좀 취약하네, 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보면은 시간의 절제도 있고, 소유의 절제도 있고, 음식의 절제, 그다음 현재에 만족하는 것을 절제하는 것, 표현의 절제, 감정의 절제, 뭐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제가 잘 했던 것은 어, 소유의 절제와 음식의 절제였던 것 같아요. 가장 잘했던 것은 음식의 절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뷔페 가잖아요. 그럼 뷔페에 많은 음식들이 있죠. 그런데 뷔페에 가면 마음이 저는 차분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들을 어차피 저는 다 먹을 수 없고 욕심을 부리면 저의 몸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건강하게 저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들을 접시에 조금씩 담아와서 먹는데요. 흥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뷔페에 가도 흥분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여럿이 있어도 막 빨리 먹거나 쟁취하지 않아요. 그때 저는 마음이 또 고요해집니다. 이것이 저의 절제의 한 부분이었고요. 밀가루 음식이라든가 정제된 설탕이라든가 붉은 고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저는 먹지 않아요. 근데 안 먹으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요. 그것이 저절로 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 정보가 들어오고 지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제 안에 신령화가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절제로 이어진 경우였고요. 소유의 절제도 그래요. 저는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지는 않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조금 저에게 절제를 이룰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명상 지도자 생활을 하러 갈 때 그냥 자동차에 옷까지 몇 개만 싣고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소유의 절제가 아니었을까. 지금도 많은 것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시간의 절제라든가 현재 만족하는 것 절제, 뭐 감정의 절제, 표현의 절제는 아직도 더 조금씩 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금 한 분씩 좀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나는 어느 부분에서 우수하고 어느 부분에 취약한지 우리 이창준 대표님부터 한번 좀 나눠주시면 어떠실까요? 와우,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음식의 절제를 하는 것도 더 나은 나의 건강을, 더 좋은 모습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음식을 제한하는 것. 네,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이스토리를 이제 했고요. 그래서 절제에 보상이 따르는데 어떤 거냐면 절제를 했으면 어떤 보상이 따라야 되잖아요. 진정한 자유가 따른다라는 거죠. 어떤 자유일까요? 저의 경우에는 음식을 절제를 했더니 건강에 건강을 잃거나 하지 않고 진정한 건강으로부터 그 자유로움을 이때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갖게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건강이라는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절제가요, 다른 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우리 선생님들의 경우에 혹시 좋은 습관을 가짐으로 인해서 어떤 열매를 맺은 게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 한번 해줘 보시겠어요? 그 다음으로 제가 넘어갈게요. 한번 나눠주세요. 네. 나는 어떤 습관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는가, 그것이 절제와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한번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지금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음, 네. 음식의 절제였고, 아까 우리 김여동 선배님이 잘하셨던 시간의 절제였잖아요. 맞죠? 네. 네, 그 시간의 절제로 좋은 습관이 형성이 돼서 열매 맺은 혹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음, 이제 그 시간의 절제로 인해서 네, 어떤 좋은 습관이 만들어졌냐면 네, 이제 그 시간 계획을 네, 아주 구체적으로 네, 세울 수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마치 그물망이 있으면 네, 이 그물망이 큰 것은 이렇게 잘 빠져나가지만 조밀한 것은 네, 잘 빠져나가지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시간의 절제를 통해서 네, 그것이 이제 좋은 습관이 되다 보니까 네, 저만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고 네.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되게 좋은 열매인데요. 네. 참, 사실은 죄송해요. 이제 말씀 다 해주신 걸로 제가 알을게요. 네. 사실은요, 시간의 절제로 인해서 지금 얻은 열매가 굉장히 저는 이거 가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큰 열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우리 김효정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열매를 맺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큰 가치이면서 열매로 삶에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참된 절제는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어, 선택하지 않는 거고, 미래를 위해 현재를 조금 네, 대가집으로 하는 거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물질적인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포기하고,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하고, 이런 거를 생각해 볼 나라는 의미로, 이것이 그러면 가능하려면 사실 내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믿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저에겐 크게 와닿았어요. 제가 저한테 어떤 이미지로 어떤 정체성으로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절제가 되어지고 안 되어지더라고요. 한 예를 제가 들어보면은요. 제가 게으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절제가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부지런하다, 근면하다라는 마음으로 저의 이제 이미지를 이제 정착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절제를 위해서 제가 지금은 하고 있는 것이 시간에 대한 절제를 제가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것을 먼저 하는 것, 작은 것을 조금 나중에 하는 것, 우선순위를 제가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참된 절제 한 가지, 시간의 절제의 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믿고 가야겠다. 이게 나에게 가능하네. 절제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한테 쉽고 하나를 선택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나의 결심을 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어떤 결심을 할 것인가. 아, 절제를 위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결심을 할 것인가. 한번 우리가 결심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해주실 분. 네. 예, 김용기 선배님이 해준답니다. 네. 혹시 김용기 선배님, 네, 가능하실까요? 네.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가. 네, 그러네요. 좋습니다. 아이고, 주여.